안녕하세요. 슈리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요양보호사 시험 대비 기출 모의고사 F형 2교시 실기 2부 시간입니다. 문제 15번부터 28번까지 함께 14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출발! 문제 15번 보행벨트를 이용해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을 도울 때 벨트의 착용 부위 가와 요양보호사의 위치 나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1번 가는 가슴, 나는 대상자의 왼쪽 옆 2번 가는 허리, 나는 대상자의 왼쪽 뒤 3번 가는 허리, 나는 대상자의 오른쪽 뒤 4번 가는 둔부, 나는 대상자의 왼쪽 옆 5번 가는 둔부, 나는 대상자의 오른쪽 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보행벨트는 대상자의 허리 부위에 착용을 하는 거죠. 정말 많이 출제된 문제고요. 그림으로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허리 부위니까 2번 아니면 3번이겠네요. 요양보호사의 위치는요, 대상자의 뒤쪽에 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마비일 경우에는요, 마비된 쪽 뒤쪽에 서서 도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뒤에 서시면 되는 거고, 대상자의 오른쪽 뒤니까 3번이 정답입니다. 그림으로도 출제가 된다 그랬죠? 그림 보시면 허리에다가 보행벨트를 맸죠. 여기다가 매는 것, 여기다가 매는 것, 이렇게 나누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요거 고르시면 되고요. 대상자의 위치는 뒤쪽에. 그런데 지금은 오른쪽 편마비니까 오른쪽에 치우친 그림이 있어야겠네요. 자, 그림도 함께 알아두겠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문제 16번. 편마비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은 1번. 물의 온도는 28도씨 이내로 유지한다. 2번. 욕조에 있는 시간은 15분 정도로 한다. 3번. 몸통, 팔, 다리, 회음부 순으로 닦는다. 4번. 목욕 후 머리카락은 상하지 않게 자연 건조시킨다. 5번. 욕조에 들어갈 때 대상자의 마비된 쪽 겨드랑이를 잡아준다. 정답은 5번입니다. 편마비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도 아주 자주 출제되고 있죠. 1번, 물의 온도는 28도씨 이내, 너무 차갑죠. 몇 도? 40도씨 안팎으로 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체온이 36.5도에서 37도 정도 되잖아요. 그거보다 높아야 따뜻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2번, 욕조에 있는 시간은 15분 정도 너무 길죠. 진이 다 빠질 거예요. 몇 분 이내? 5분 이내로 해주셔야 합니다. 3번, 몸통, 팔, 다리, 회음부 순으로 닦는다? 전혀 아니죠. 다 팔면 몸이 회복돼요. 기억하시나요? 자, 물건을 다 팔고 나면 굳이 씻지 않아도 몸이 저절로 회복된답니다. 이렇게 외우라고 했고요. 다리, 팔, 몸통, 회음부 순서로 닦는 겁니다. 하나 더, 말초에서 중심 방향으로 닦아주는 겁니다. 다리를 닦을 때도요, 발목에서 허벅지 쪽으로, 팔도 손목에서 팔 쪽으로 이렇게 닦는 거죠. 4번, 목욕 후 머리카락은 상하지 않게 자연 건조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이러면 감기 걸리시기 딱 좋죠? 어떻게? 빨리 드라이기로 말려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5번, 욕조에 들어갈 때 대상자의 마비된 쪽 겨드랑이를 잡아줘야 합니다. 항상 편마비 대상자를 도울 때는요, 마비된 쪽, 불편한 쪽을 지지해 주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욕조에 대상자가 들어갈 때 건강한 다리부터 들어갈까요? 불편한 다리부터 들어갈까요? 네, 건강한 다리 먼저 넣으시고 그 다음에 마비된 다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마비된 쪽을 지지하고 있으니까요. 건강한 다리 먼저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도 자주 출제되니까 함께 꼭 기억하십니다. 정답
5번입니다. 문제 17번. 왼쪽 팔에 수액을 맡고 있는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있는 상의를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1번 오른팔 수액 왼팔, 2번 오른팔 왼팔 수액, 3번 수액 왼팔 오른팔, 4번 왼팔 수액 오른팔, 5번 왼팔 오른팔 수액.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떠올려야 되는 사자성어가 있죠. 건벗, 불입, 시험지에 딱 써 놓으셔야 합니다. 지금 상의를 벗기는 순서를 물어봤으니까 앞에 건벗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건강한 벗은 불편한 입을 가지고 있다. 건강한 쪽을 먼저 벗기고 입힐 때는 불편한 쪽을 먼저 입힌다. 벗길 때니까 건강한 쪽을 먼저 벗긴다. 자, 그럼 건강한 쪽이 어딘지 알아야 됩니다. 어느 쪽? 왼쪽 팔에 수액을 맡고 있으니 수액은 어느 쪽에 맞는다? 건강한 쪽에 맞는다. 그래서 왼쪽이 건강한 쪽입니다. 그러면 왼팔 먼저 벗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왼팔에 수액 맡고 있으니까 왼팔을 뺐으면 수액을 빼야겠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오른팔 빼주면 되겠습니다. 왼팔 수액, 오른팔. 몇 번?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문제 18번. 피부가 건조한 대상자의 손발 관리 방법은 1번 손톱은 일자로 발톱은 둥글게 깎는다. 2번 각질은 목욕 시 떼수건을 이용하여 벗겨준다. 3번 목욕 후 물기가 마르기 전에 로션을 발라준다. 4번 피곤할 때마다 수시로 뜨거운 물에 족욕을 해준다. 5번 족욕은 40분 이상 충분히 하여 혈액순환을 촉진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피부가 건조한 대상자는요. 첫째, 자주 씻으시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씻으실 때 때를 미는 것도 안 좋습니다. 이러면 피부가 더욱더 건조해지기 때문에 너무 자주 씻지 않는다, 때를 밀지 않는다. 그리고 특히 뜨거운 물로 씻지 않습니다. 자, 1번 보시면요. 손톱은 일자 아니죠. 둥글게 잘라주시고 발톱은 둥글게 아니죠. 일자로 깎아주십니다. 2번 각질은 목욕 시 떼수건을 이용하여 벗겨준다. 아니죠. 떼수건 이용하지 않습니다. 3번 목욕 후 물기가 마르기 전에 로션을 발라준다. 아주 좋죠. 듬뿍듬뿍 발라주셔야 되고요. 물기는 수건으로 톡톡톡톡 두들겨서 다 닦아주시고 아주 촉촉한 기가 남아있을 때 그때 로션 발라주시는 거예요. 4번 피곤할 때마다 수시로 뜨거운 물에 족욕을 해준다. 족욕은 피곤할 때 참 좋아요. 그런데 피부가 건조하면 자주 씻으면 안 된다 그랬죠? 수시로 씻는다 틀렸고요. 뜨거운 물도 안 좋다 그랬죠? 그래서 뜨거운 물도 틀렸습니다. 5번 족욕은 40분 이상 충분히 한다. 아닙니다. 물에 오래 담그고 있으시면 피부가 쪼글쪼글해지고 손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더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족욕은 몇 분? 10분에서 15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정답 3번입니다. 문제 19번. 편마비 대상자를 옆에서 일으켜 세울 때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대상자의 상체를 펴서 자세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한다. 나. 요양보호사의 발을 대상자의 마비된 발 바로 뒤에 놓는다. 다. 대상자를 침대 끝에 앉혀 양발을 무릎보다 뒤쪽에 놓는다. 라. 대상자의 마비된 대퇴부와 반대쪽 허리를 부축하여 일으켜 세운다. 정답 골라보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체위 변경 문제입니다. 편마비 대상자를 옆에서 일으켜 세울 때 순서예요. 체위 변경 특강을 많이 들으신 분은
이 문제가 너무너무 쉬웠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풀어보겠습니다. 순서가 있다 그랬죠. 체위 변경할 때는 먼저 대상자에게 어떻게 할 건지 설명부터 한다. 그리고 나서 요양보호사가 위치를 정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 할지는 시인이 정해주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체 정렬, 그 다음에 이동, 정리. 자, 이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설명을 하고 위에 설명한다는 없어요.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가 위치를 정할 건데 그 전에 일으켜 세울 때는 그 전에 선행되는 게 하나 있다 그랬어요. 뭐? 대상자의 발 위치를 정렬해 놓으셔야 합니다. 일어나는 동작을 하려면 발이 무릎보다 안쪽에, 뒤쪽에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림 볼게요. 자, 보시면 대상자의 발이 무릎 안쪽에 들어가 있어야 일어나는 동작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발 정렬을 먼저 해 놓으시는 겁니다. 그게 어딨냐면 다에 있네요. 대상자를 침대 끝에 앉혀 양발을 무릎보다 뒤쪽에 놓는 것. 이게 가장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가 위치를 정해야 되겠죠? 어느 쪽에 서나요? 마비된 쪽 옆에 서는 겁니다. 자, 마비된 쪽 옆에 선다 이런 얘기는 없죠. 그러면 이제 신체 정렬을 해야 돼요. 요양보호사의 발을 어디에다가? 마비된 쪽 뒤쪽에 놓습니다. 그리고 무릎으로 지지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손은 대상자의 마비된 쪽 대퇴를 지지하고 나머지 한 손은 저쪽 허리를 잡았겠죠. 일으켜 세워야 되니까 이렇게 신체 정렬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어딨냐면 나에 있죠. 요양보호사의 발을 대상자의 마비된 발 바로 뒤에 놓고 신체 정렬했죠.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이동하는 것. 지금 여기서의 이동은 일으켜 세우는 거죠. 일으켜 세운다 여기 있잖아요. 대상자의 마비된 대퇴부와 반대쪽 허리를 부축하여 일으켜 세운다. 이동이죠. 그 다음 마지막에 정리해주면 되겠죠. 어떻게? 대상자의 상체를 펴서 자세가 안정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정리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게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대퇴부와 허리를 잡고 일으켜 세우면서 자연스럽게 요쪽 손은 가슴으로 가서 대상자가 넘어지지 않게 안정이 될 때까지 지지를 해주는 겁니다. 상체를 쫙 펴고 안정될 수 있도록 되셨죠? 정답 다나라가 순서로 4번 되겠습니다. 문제 20번 휠체어 이동 시 지그재그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는 1번 평탄한 길을 갈 때, 2번 문턱을 내려갈 때, 3번 도로턱을 올라갈 때, 4번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5번 경사도가 큰 내리막길을 갈 때. 정답은 5번입니다. 휠체어 이동 시 지그재그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를 물어봤습니다. 각각을 다 알아야 되는데 평탄한 길을 갈 때는 그냥 가시면 되겠죠? 2번 문턱을 내려갈 때는요. 뒷바퀴 먼저 내려가겠죠. 뒤로 돌아서. 그리고 나서 앞바퀴를 들고 내려와야겠죠. 자, 3번에 도로 턱을 올라갈 때 앞바퀴를 들어야 턱을 올라갈 수가 있겠죠. 4번에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앞바퀴를 들어야 충격 흡수를 덜 할 수 있겠습니다. 편안하게 가시겠죠. 이렇게 티귿자가 막 들어가는 애들은 앞바퀴를 든다. 기억하실게요. 자, 경사도가 큰 내리막길을 갈 때, 오르막길을 갈 때 둘 다 어떻게? 지그재그로 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동하셔서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경사가 크지 않더라도 오르막길, 내리막길을 갈 때 대상자의 체중이 너무 무겁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뒤로 밀릴 수가 있겠죠.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때도 지그재그로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문제 21번 한쪽 다리만 약한 대상자의 보행기 사용을 돕는 방법은 1번 보행기 사용 대상자에게 보행벨트는 하지 않는다. 2번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서서 돕는다.
3번 보행기를 가능한 한 번에 멀리 이동시키는 연습을 한다. 4번 대상자의 체형보다 신체 기능에 맞는 보행기를 사용한다. 5번 보행기와 약한 다리 이동 후 건강한 다리를 이동하게 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번 보행기 사용 대상자에게 보행벨트는 하지 않는다. 아니죠. 보행벨트 하고 뒤쪽에서 같이 걸어주시는 거죠. 2번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서서 돕는다. 아니죠. 자, 편마비든 한쪽 다리만 약하든 어느 쪽을, 불편한 쪽, 약한 쪽을 지지해 주는 겁니다. 틀렸죠? 3번 보행기를 가능한 한 번에 멀리 이동시키면 미끄러지실 수 있겠죠. 적절하게 이동시켜야 합니다. 4번 대상자의 체형보다 신체 기능에 맞는 보행기를 사용하나요? 아니죠. 체형도 중요합니다. 체형과 신체 기능, 그 다음에 이동 공간,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한 보행기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5번 보행기와 약한 다리 이동 후에 그 다음 건강한 다리를 이동하게 한다가 정답입니다. 한쪽 다리만 약할 때는요, 보약을 먹으면 건강해집니다. 다시 보약 먹으면 건강해져요. 그래서 보행기와 약한 다리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가 이동하는 겁니다. 보약 먹으면 건강해져요. 기억하실게요. 만약에 한쪽 다리만 약한 게 아니라면 보행기 이동한 다음에 한쪽 다리, 나머지 한쪽 다리 이렇게 순서대로 이동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한쪽 다리가 약하면 보행기와 약한 다리가 먼저 이동한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문제 22번 복지용구 급여로 이용 가능한 수동 침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내구 연한은 5년이다. 2번 이동이 쉽도록 한쪽 침대 난간은 내려둔다. 3번 크랭크 손잡이는 사용하지 않을 때 접어둔다. 4번 침대 이동이 쉽도록 잠금 장치 일부는 열어둔다. 5번 크랭크 손잡이는 침대의 등판 쪽에 있어야 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수동 침대든 전동 침대든 복지용구 급여로 대여가 가능한 품목이죠. 튼튼하니까 내구 연한이 좀 깁니다. 몇 년? 10년입니다. 자, 1번에 내구 연한은 5년이다. 틀렸죠? 몇 년? 10년입니다. 2번 이동이 쉽도록 한쪽 침대 난간은 내려둔다. 틀렸습니다. 침대 난간은 대상자가 침대 위에 있는 이상 항상 올려둡니다. 3번 크랭크 손잡이는 사용하지 않을 때 접어두는 것이 맞습니다. 사용할 때 펼쳐서 쓰고 다시 접어두시면 돼요. 4번 침대 이동이 쉽도록 잠금 장치 일부는 열어둔다? 아니죠. 이동할 때 빼고는 잠금 장치는 항상 잠가 두셔야 합니다. 5번 크랭크 손잡이는 침대의 등판 쪽에 있어야 한다? 틀렸습니다. 어느 쪽? 다리판 쪽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고요. 한번 그림 보면서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크랭크 손잡이가 요건데 지금 접어놓은 모습이고 펼치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를 돌리는데 오른쪽으로 돌리면 등판과 다리판이 올라가죠. 왼쪽으로 돌리면 내려갑니다. 오른쪽 올라간다. 기억하기도 편하겠네요. 그리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접어두시면 되고요. 얘를 돌려야 되니까 크랭크 손잡이 주변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되고요. 침대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침대의 높이가 어떻게? 가장 아래로 내려오게 한 상태에서 보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문제 23번 복지용구 급여로 대여받은 욕창 예방 매트리스를 사용하는 방법은 1번 2년마다 새 것으로 교체한다. 2번 겨울에는 온수 매트 위에 올려 사용한다. 3번
매트리스 셀은 공기를 뺀 상태에서 물로 씻는다. 4번 요양보호사는 매트리스에 앉아 대상자를 돌본다. 5번 대상자 다리 밑에 손을 넣어 욕창 예방 매트리스가 대상자를 부양하는지 확인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 대여도 되고 구입도 되는데 대여를 받았네요. 내구 연한이 몇 년이냐면 3년입니다. 1번에 보시면 2년마다 새 것으로 교체한다. 틀렸습니다. 내구 연한이 3년이기 때문에 3년 쓰신 다음에 새 것으로 교체하실 수가 있어요. 2번, 겨울에는 온수 매트 위에 올려 사용하지 않습니다. 욕창 예방 매트리스 같이 이렇게 공기를 넣어서 사용하는 제품은요, 열을 발산하는 제품하고 함께 사용하지 않습니다. 3번, 매트리스 셀은 공기를 뺀 상태에서 물로 씻는다. 정답입니다. 튜브 씻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셀에 공기를 뺀 상태에서 흐르는 물로 씻고 말리시면 되겠습니다. 4번, 요양보호사는 매트리스에 앉아 대상자를 돌본다? 아닙니다. 대상자가 24시간 사용하는 매트리스 위에는 요양보호사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5번, 대상자 다리 밑에 손을 넣어. 틀렸어요. 욕창 예방 매트리스가 대상자를 부양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다리 밑이 아니라 등과 엉덩이에 그 밑에다 넣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넘어가기 전에 복지용구의 내구연한 이제는 외워야 되는 때가 됐죠. 문제에 나오기 시작했으니까요. 예전에는 이것까지 외워야 돼? 그리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문제가 출제되면 계속 나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함께 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외워볼게요. 자, 제가 지금 대여 가능한 품목을 8가지 적었어요. 항상 외우는 방법 그대로거든요. 요 순서대로 외워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미 공부되신 분들은 요거는 외우셨죠? 밖에서 수동일체어, 경사로. 이건 실외용 경사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실내용은 구입이 가능하게 됐어요. 자, 그리고 방 안으로 들어와서 수동침대, 전동침대, 침대 위나 앞에 까는 배외 감지기, 그 다음에 욕창을 예방하는 매트리스, 요거는 구입도 가능하다고 이야기했고요. 화장실로 이동해서 이동욕조와 위아래 높이 조절하는 목욕 리프트, 이렇게 8가지인데요. 외우는 방법이에요. 오빠, 씩씩거리면서 오세요. 오세요. 5년, 8년, 10년, 10년, 5년, 3년, 5년, 3년. 요렇게 저는 외웠습니다. 안 외우시면 어쩔 수 없는데 외우시면 또 유익하겠죠. 그 다음에 대여하는 거 말고 구입하는 것도 조금 있는데요. 수동일체어랑 대꾸되는 거, 보행기가 있죠. 성인용 보행기. 요 보행기는 5년이 내구 연한입니다. 자, 이동욕조도 대꾸해서 외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동변기. 이동식 변기는 5년입니다. 그 다음에 욕창 예방 매트리스가 있다면 욕창 예방 방석도 있겠죠. 요거는 예방 매트리스가 3년이었으니까 방석도 3년입니다. 그리고 3년이 제일 적냐? 2년짜리도 하나 있습니다. 지팡이요. 지팡이는 2년입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 나머지는 거의 1년짜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죠? 이것까지 외우는 날이 왔네요.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문제 24번. 화재 발생 시 대처 방법은 1번. 바닥에 배를 대고 기어서 대피한다. 2번. 불을 끄려고 하지 말고 바로 대피한다. 3번. 계단 사용보다 빠른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 4번. 문을 통해 대피가 어려우면 왕관기를 이용해 내려간다. 5번. 실내에서 소화기를 사용할 경우 문을 바라보고 소화기 분말을 쏜다. 정답은 4번입니다. 1번에 바닥에 배를 대고 틀렸죠? 기어서 대피한다는 맞습니다. 그런데 배는 대지 않아야죠. 배를 대면 배가 다 끓여서 찰과상이 생길 것이고 대피도 느리겠죠?
틀렸습니다. 2번, 불을 끄려고 하지 말고 바로 대피한다. 틀렸죠. 일단 불이 나면 끌 수 있는 불인지 대피해야 될 것인지 판단을 먼저 하시고요. 끌 수 있으면 끄셔야죠. 3번, 계단 사용보다 빠른 엘리베이터 이용? 아니죠. 엘리베이터 끊어질 수 있잖아요. 계단을 사용하십니다. 4번, 문을 통해 대피가 어려우면 첫 번째, 왕관기를 이용해 창문으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요새는 경량 칸막이가 있어가지고 옆집으로 갈 수가 있죠. 이 경량 칸막이를 부수고 옆집으로 이동합니다. 아니면 요새 실내에 대피 공간이 다 있죠. 그래서 실내 대피 공간에 피하셨다가 불이 진정되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5번, 실내에서 소화기를 사용할 경우 문을 바라보고 소화기 분말을 쏘지 않습니다. 만에 하나 대피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문 쪽에서 문을 등지고 소화기 분말을 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문제 25번. 안전한 전기 사용 및 사고 대처 방법은 1번. 드라이기는 욕조 근처에 두고 사용한다. 2번.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뺄 때는 줄을 잡고 뺀다. 3번. 의료기기의 경우 접지용 플러그를 사용하지 않는다. 4번. 대상자에게 감전사고 발생 시 어깨를 두드려 의식을 확인한다. 5번. 정전 복구 후 가전제품 플러그는 시간 간격을 두고 순서대로 꽂는다. 정답은 5번입니다. 1번. 드라이기는 욕조 근처에 두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기기구는 물기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게 안 좋겠죠? 2번.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뺄 때는 줄을 잡고 빼지 않고 플러그를 잡고 빼셔야 됩니다. 틀렸고요. 3번. 의료기기의 경우에는요. 접지용 플러그를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3핀 접지용 플러그를 사용하십니다. 4번. 대상자에게 감전사고가 발생했어요. 어깨를 두드려 의식을 확인한다. 틀렸죠. 대상자가 감전된 상황에서는 건드리지 않아야 돼요. 먼저 뭐부터 해야 되죠? 전류를 차단시켜야 합니다. 나도 감전될 수 있기 때문에. 5번. 정전 복구 후에는요. 가전제품 플러그를 시간 간격을 두고 하나하나 순서대로 꽂아야 합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과전류가 흐르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문제 26번.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조건은 1번. 습도는 70에서 80%로 유지한다. 2번. 배설물을 치울 때는 직접 조명이 좋다. 3번. 난방은 전체 난방보다 국소 난방이 좋다. 4번. 환기는 6시간 간격으로 하루 2번 실시한다. 5번. 여름은 18에서 22도씨, 겨울은 22도에서 25도씨로 실내 온도를 유지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1번. 습도는 70에서 80%로 유지한다. 틀렸죠? 너무 습도가 높아요. 40에서 60%로 유지합니다. 2번. 배설물을 치울 때는 직접 조명이 좋습니다. 배설물을 잘 봐야 되기 때문에 직접 조명을 사용하고요. 3번. 난방은 전체 난방보다 국소 난방이 좋다. 틀렸죠? 전체적으로 다 따뜻한 게 좋겠죠? 그래서 전체 난방이 좋습니다. 4번. 환기는 6시간 간격으로 너무 길어요. 2-3시간 간격으로 하루 2번이 아니라 하루 3번 정도 실시해 줍니다. 한 번 환기를 할 때 10분에서 30분 정도 실시하시고요. 대상자한테 직접적인 바람이 가지 않아야 합니다. 5번. 여름은 18에서 22도씨. 아니죠. 겨울철이고요. 22에서 25도씨는 여름철입니다. 바뀌었네요. 자, 요거요. 항상 22도씨를 기준으로 해서요. 여름은 22도보다 온도가 높죠. 그러니까 22에서 25도로 높게 설정해도 시원하게 느끼는 거예요. 겨울에는 온도가 낮죠. 그러니까
18에서 22도씨만 해도 따뜻하게 느끼는 겁니다. 22도가 기준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꼭 이 온도를 지킬 필요는 없겠죠. 저같이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은 겨울에 22도보다 높게 설정합니다.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서 실내 온도를 조절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문제 27번. 식기 및 주방의 위생관리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냉장고 탈취를 위해 쌀뜨물을 넣어둔다. 2번 수세미는 스펀지형보다 그물형을 사용한다. 3번 싱크대에 핀 곰팡이는 희석한 알코올로 닦는다. 4번 소다와 식초를 배수구에 부어 넣어 악취를 제거한다. 5번 기름기 많은 플라스틱 용기는 쌀뜨물에 담가 두었다 닦는다. 정답은 1번입니다. 제가 문제 내기가 좀 힘들어서 부정형 문제 한번 출제해 보았네요. 1번이 틀렸습니다. 냉장고 탈취를 위해 쌀뜨물을 넣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탈취제로 쓸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숯을 넣어두셔도 되고 빵 조각 탄 거 있죠? 탄 빵 조각을 넣어두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티백 중에 녹차 티백이나 커피 티백 있죠?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거 이런 거. 2번 수세미는 스펀지형보다는 그물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생적이죠. 스펀지형은 그 촘촘한 곳에 세균이 더 잘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물형을 사용합니다. 3번 싱크대에 핀 곰팡이는 희석한 알코올로 닦아주면 좋습니다. 알코올이 소독 효과가 있으니까요. 4번 소다와 식초를 배수구에 부어 넣어주면요. 악취가 제거가 됩니다. 맞고요. 기름기가 많은 플라스틱 용기는요. 쌀뜨물에 좀 담가 두었다가 닦으면 더 효과적으로 닦입니다. 맞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문제 28번. 대상자의 병원 진료를 위해 외출 시 동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보호자가 동행하도록 한다. 2번 요양보호사의 자가용으로 이동한다. 3번 병원 동행 이외의 다른 요청은 수행하지 않는다. 4번 필요 비용과 비용의 지급 방법을 대상자에게 사전에 확인한다. 5번 차량에 타고 내릴 때 대상자의 몸을 요양보호사와 밀착시키지 않는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외출 시 동행은요.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됩니다. 어떻게 도와야 될까요? 1번 보호자가 동행하도록 한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대상자 모시고 병원 가는 일이 허다하죠. 2번 요양보호사의 자가용으로 이동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보호자의 자가용으로 이동한다. 그것도 틀립니다. 어떻게? 택시 같은 걸 이용하시면 되겠죠. 옆에서 대상자를 돌봐줘야 합니다. 3번 병원 동행 이외의 다른 요청은 수행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병원에 같이 동행했을 때 갑자기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물품을 살 수도 있고 약국에서 약을 탈 수도 있고 다른 요청을 수행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4번 필요 비용과 비용의 지급 방법을 대상자에게 사전에 확인해서 어떻게 지불할 건지 얼마가 들어가는지 이런 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5번 차량에 타고 내릴 때는요. 대상자의 몸을 요양보호사와 밀착시켜야 안전하겠죠? 밀착시키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조금만 기다렸다가 기출모의고사 F형 마지막 시간 2교시 3부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열공!